박성호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의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고 이제 혼자 계실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이었죠. 80세의 아버지 박기철은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때 굵직한 목수였던 그 손은 이제 시들어 버린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기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다. 성호야, 아버지가 너희에게 짐이 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평생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성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릴 적 그 거친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혼자 3남매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하셨던지 성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밤늦게 돌아와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시던 모습, 자신의 끼니는 걸으면서도 아이들 학용품은 꼬박꼬박 챙겨주시던 그 마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성호는 중견기업 부장으로서 안정된 수입이 있었고 56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제가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모셔야죠. 기철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셨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아들 부부의 생활에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앞섰거든요.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 강한 노인에게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은숙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은숙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아버님이 편찮으시니까. 은숙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지만 성호는 그것을 깊이 살피지 못했어요. 24살 된 딸 지혜만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면 좋겠어요. 집이 더 따뜻해질 것 같은데. 은숙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나름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결혼 후 25년간 시댁살이의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이제 52살이 된 자신에게도 편안한 노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갑작스럽게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그런 속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기철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아들의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서글펐지만 아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최소한의 짐만 가져왔어요. 성우는 아버지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드렸고 은숙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시아버지를 맞았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아버님. 하지만 그날 밤 성호가 잠들고 난 후 은숙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이제 52살이 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까지 돌봐드려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성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가면서 은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약값이랑 병원비는 내가 챙길 테니까 이 돈으로 필요한 것들 사드려. 성호가 건넨 봉투에는 한 달치 생활비가 넉넉히 들어있었어요. 부장 월급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성호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지출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돈을 받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은숙의 마음 한편에는 이제부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동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매일 아침 미용실로 나가기 전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점점 그 가지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기철은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은수가 미안하다. 또 폐를 끼치는구나.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은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은숙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차가움이 배어 있었어요.
은숙은 점점 시아버지와의 생활에 지쳐갔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따로 해드리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져갔어요. 미용실 일로도 충분히 바쁜데 집에 돌아와서도 시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기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며 시간을 보내셨는데 은숙은 그런 시아버지의 존재가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자신도 하루 종일 손님들을 상대하며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마저 편히 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딸만 있어서 자유롭게 거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아버지가 계시니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친구들과 편하게 수다를 떠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늦게 들어오자 은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약값 좀 더 주세요. 부족해서요. 성호는 의아해했지만 지갑에서 돈을 더 꺼내 주었어요. 많이 부족했어? 병원비도 따로 줬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영양제도 사드려야 하고 특별식도 해드려야 하고요. 사실 은숙은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이 평소 갖고 싶어 하던 핸드백을 사는데 써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날 때 들고 나갈 가방이었어요.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자신의 삶이 위축되는 것 같아 작은 보상이라도 받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기철은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채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끔 손자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혜가 밝게 웃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면 기철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외로운 노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지혜가 없는 시간에는 기철은 대부분 혼자였어요. 은숙은 점점 시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줄였고 꼭 필요한 말만 건넸습니다. 아침에 아버님, 아침 드세요라고 말할 때도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저녁에도 일찍 주무세요라는 인사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철은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에 바빠 집안의 미묘한 변화를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히 지내시는 것 같고 아내도 불평 없이 돌봐드리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와는 간단한 안부 인사만 나누고 아내와는 주로 회사 일이나 딸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보다 어두워진 것도 아내가 시아버지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것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집안에는 서서히 차가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기철의 외로움도 점점 깊어져 갔어요. 성우만이 이런 변화를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기철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와 손발 저림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화장실을 가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도 예전보다 오래 걸렸고 가끔은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지러움 때문에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움직여야 했어요. 지혜는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지만 대학 과제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없을 때는 엄마한테 말씀드리세요. 지혜가 외출하며 당부의 말을 남기면 기철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은숙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기철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은숙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겨드릴 때도 말없이 컵만 탁 놓고 가거나 식사 시간에도 드세요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예전에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기철이 고맙다, 은숙아라고 말해도
은숙은 대답 대신 작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어느 날 오후 기철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식은땀이 흘렸어요.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평소 같으면 바로 사탕이나 과자를 먹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청소를 하던 은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은숙아, 미안한데 물 한 잔만 부탁한다. 은숙은 청소기를 끄고 기철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짜증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마치 또 뭔가 시키시는구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부엌에 있어요. 직접 가져다 드시면 안 돼요? 기철은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가져다 먹지. 기철은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컵을 들려고 손을 뻗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겨우 물을 따라 마시려는데 손떨림 때문에 물이 흘렸어요. 은숙은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며 중얼거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그 말을 들은 기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물을 마신 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성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기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계실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성호가 아버지 방문을 두드리자 기철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냐, 들어와라. 아버지, 저녁 안 드세요? 괜찮다. 입맛이 없구나. 기철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평생 척척한 몫으로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기철이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봐도 은숙은 아버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네요. 그럼 좋겠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성호는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진 것일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뇨 합병증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닐까, 다른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성호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일찍 마무리되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진행하던 신제품 론칭 준비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후 3시에 모든 업무를 마칠 수 있었어요. 성호는 오랜만에 일찍 들어가는 김에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거실에서 은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성호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모퉁이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아버님, 또 바닥에 흘리셨네요. 매일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참았던 짜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평소 은숙은 손님들 앞에서나 가족들 앞에서나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를 유지했거든요. 기철은 소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조금 흘러 있었어요. 당뇨로 인한 손떨림 때문에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은수가. 손이 떨려서. 기철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시면 뭐해요? 제가 매일 걸레질하는 게 일이에요. 은숙은 걸레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호는 평생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건지. 성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작아져 계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적 든든한 가장이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철은 벌떡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으셨어요. 은수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은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성호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보, 일찍 왔네요. 은숙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평소의 밝은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급작스러운 변화가 성호에게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그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평생 꼿꼿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성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물을 좀 흘렸을 뿐이야. 하지만 기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왜 최근 들어 방에만 계시는지, 왜 식사 시간에도 말씀이 없으신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3남매를 키우시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자신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떠올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아버지.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당신을 키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옆에서 잠든 은숙을 바라보며 성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성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가족다운 따뜻함은 사라져버린 현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저녁, 성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지혜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온 후 네 식구가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기철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은숙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지혜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어요. 저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되었는데 솔직하게 어떤지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성우는 먼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기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성호야, 은숙이가 잘 돌봐주고 있어.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 앞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었거든요. 성호는 아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아버지를 모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은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특별히 힘든 건 없어요. 다만 조금 바쁘긴 하죠. 은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용실 일도 있고 집안일도 늘어나고 해서요. 그때 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일찍 들어왔을 때 본 일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기철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성호는 어제 목격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말투로 대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위축되어 계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그랬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친절한 엄마의 모습만 보아왔던 지혜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은숙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터뜨렸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제 마음을 알기나 해요?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아버님 뒷바라지하면서 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아버님 약값으로 준 돈도 일부는 제가 썼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은숙의 고백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 치료비였는데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가고 싶어요. 제 돈으로 제가 필요한 거 사면 안 돼요? 기철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자. 얘들아. 기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이 집의 짐이 되었구나. 알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성우가 급하게 말했지만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성우야, 은숙이 말이 맞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기철은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 강한 노인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마.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 성우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혜는 할아버지의 짐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아버지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기철이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모아온 것이라고는 옷까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뿐이었지만 기철은 정성스럽게 하나씩 가방에 넣고 계셨습니다. 성우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철은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동네에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서 혼자 살려고 한다. 아니면 잠시 삼촌 댁에라도 가 있을까 생각 중이야.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80세의 아버지가 혼자 생활하기에는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지고 손발 저림도 심해진 상황에서 독립적인 생활은 위험했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한편 거실에서는 은숙과 지혜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엄마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지혜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은숙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평소 엄마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오늘 일로 인해 그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힘드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학교에 가고 기철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신 상황에서 부부만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했거든요. 은숙은 미용실 문을 열지 않고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은숙아, 우리 결혼한 지 25년 동안 이런 문제로 다투어 본 적이 있었나? 성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죠. 하지만 이번 일은 달라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다른 사람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야 해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아왔고 이제 52살이 되어서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여보도 알잖아요. 저도 미용실 일로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힘들어요. 집에 와서까지 아버님 돌봄까지 해야 하니까 정말 지쳐요. 성우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확실히 은숙도 자신만의 삶이 있고 갑작스럽게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성우가 제안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해서 아버지를 돌봐드리거나 아니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거나.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임시 방편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아버님이 이 집에 계시는 한 채 생활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은숙의 말에서 성우는 아내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아버지와의 동거,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지혜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혜는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성우는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지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성우는 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어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지. 그럼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닌가요? 지혜의 질문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4살 딸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성우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우는 사흘 밤을 고민하며 지새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중요한 회의 중에도 자꾸 아버지와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의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쌓아온 25년의 가정, 그리고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효심 사이에서 성우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기철과 마주 앉았어요. 기철은 여전히 짐을 정리하고 계셨고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제가 지키겠어요. 기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성우야, 그러면 은숙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성우야, 나 때문에 너희 부부가 갈라서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3남매를 키우시며 평생을 희생하신 아버지를 이제 자신이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아버지, 저도 이제 장남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잊지 않았어요. 성우는 아버지에게 어릴 적 기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이들 도시락은 꼬박꼬박 싸주시던 아버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들을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튿날 성우는 은숙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숙은 남편의 결정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성격상 아버지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은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자유롭게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은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지혜는 어떻게 하죠? 지혜가 선택하도록 하죠. 지혜도 이제 성인이니까요. 지혜는 부모의 결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혜는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저는 아빠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래요.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지혜의 결정에 성우는 감동받았습니다. 한 달 후, 은숙은 짐을 정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헤어졌어요. 은숙은 미용실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마지막 봄을 함께 보내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비록 아내와는 헤어지게 되었지만 성우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만개하여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성호 역시 마음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성호와 지혜는 기철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성호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드렸어요. 지혜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중에도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드렸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집 안의 분위기는 훨씬 따뜻해졌어요. 기철은 아들의 선택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의 이혼을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했지만 성우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성우야, 애비가 너에게 정말 고맙다. 기철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돌아가신 후 저희를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은숙은 가끔 지혜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은숙도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고 성우 역시 전처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픈 과정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지혜는 부모의 이혼에 상처를 받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돌보면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아빠, 우리가 진짜 가족이네요. 지혜가 밝게 웃으며 말했을 때 성우는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딸을 보며 성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기철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아들과 손녀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우는 회사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동료들은 성우의 변화를 느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선택을 존경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성우와 기철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기철의 걸음은 느렸지만 아들의 팔에 의지하여 천천히 걸을 수 있었어요. 성우야,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다. 기철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봄꽃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 성우는 자신이 얻은 것이 잃은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딸의 성숙한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창밖의 벚꽃처럼 아름다운 이 순간들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성우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던 사연 한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